혹시 잇몸에서 피가 자주 비치고 멍이 쉽게 들고 몸이 이유 없이 무거운데 나이 탓으로 넘기고 있지 않나요? 그건 나이가 아니라 세포가 재료를 받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의 건강 데이터를 보면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들을 대부분 나이 탓으로 넘기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과소평가되는 재료가 바로 비타민 C입니다. 사람은 비타민 C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공급이 부족해지면 바로 혈액 속 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곧 비타민 C는 저장해두고 천천히 쓰는 쌀이나 밀가루가 아니라 매일 새로 채워 넣어야 하는 신선 식재료라는 뜻입니다. 특히 시니어가 되면 소화력은 줄고 식단에서 과일과 신선 채소가 빠지는 날이 많아져 비타민 C의 결핍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실제 생활 조사를 보면 하루 권장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섭취량이 흔하게 관찰됩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가장 먼저 약해지는 곳들이 어디일까요? 첫 번째는 잇몸입니다. 잇몸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결합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조직을 붙잡는 힘의 대부분이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이 콜라겐을 만들 때 비타민 C가 핵심적인 조력자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부족해지면 양치만 해도 피가 비치고 치실을 쓰면 잇몸이 쉽게 붉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대부분 나이가 드니 잇몸이 약해졌네라고 넘기지만 사실은 콜라겐 재생에 필요한 재료가 부족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와 혈관입니다. 팔이나 다리가 살짝만 부딪혀도 파랗게 멍이 들고 며칠씩 오래가는 이유 역시 같습니다. 혈관벽을 잡아주는 조직이 약해지면 아주 작은 자극에도 모세혈관이 쉽게 터지는 겁니다. 피부의 회복 속도도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긁힌 자국이 오래 남고 작은 상처가 예전만큼 빨리 아물지 않으면 콜라겐 재구성이 늦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원인 모를 피로감입니다.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가 일하면서 생기는 부산물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정리가 안 되면 몸은 쌓인 피로를 제때 털어내지 못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축 처지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비타민 C의 부족은 단순 결핍이 아니라 몸의 운영 시스템 세 가지가 동시에 느려지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는 항산화 시스템, 콜라겐 생성 시스템, 면역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겪는 피로멍 잇몸 문제 느린 회복은 각각의 개별 문제가 아니라 이 세 시스템이 동시에 흔들릴 때 나타나는 공통현상입니다. 첫 번째 시스템 몸속의 녹을 줄이는 항산화 체계. 우리 몸은 매 순간 에너지를 쓰기 위해 세포 안에서 산소를 태웁니다.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부산물이 생기는데 이 물질이 많아지면 세포는 마치 새처럼 서서히 산화됩니다. 즉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세포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떨어져 피로가 빨리 쌓이고 면역 세포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시스템 콜라겐 공장을 움직이는 핵심 조력자. 혈관, 잇몸, 피부, 관절, 근육의 기초 구조는 모두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콜라겐은 그냥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아닙니다. 비타민 C는 효소를 안정시키고 콜라겐의 가느다란 섬유가 단단하게 엮이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잇몸이 약해지고 멍이 잘 생기고 상처가 늦게 아물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변화가 몰려옵니다. 즉 몸의 구조를 붙잡는 시멘트 역할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스템 면역 세포가 움직이기 위한 기반. 면역은 단순히 바이러스를 이긴다가 아닙니다.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적절히 공격하고 염증을 조절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입니다. 비타민 C는 이 과정의 여러 단계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감기나 작은 염증이 오래가고 몸이 쉽게 지쳐버립니다. 이건 단순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면역 시스템의 속도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또한 비타민 C는 물에 녹는 수용성 영양소로 필요한 양 이상은 몸이 저장하지 않고 짧게는 2~3시간 안에 소변으로 배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나누어 먹느냐가 몸의 반응을 좌우합니다. 지금부터는 비타민 C 섭취 원칙과 타이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칙 하나. 비타민 C는 나누어 먹을 때 가장 잘 쓰인다.
몸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활용되는 패턴은 조금씩 여러 번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각각 식사 후 비타민C를 나눠서 섭취하면 혈중 농도가 하루 내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회복력이 떨어지는 시간대가 오후, 저녁으로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에 하루 한 번보다는 하루 여러 번 조금씩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원칙 2. 식사 직후가 흡수와 편안함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다. 식사 직후 섭취하면 좋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비타민C는 산 성분이라 빈속에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이 위를 보호하는 쿠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사 직후 섭취가 훨씬 편안합니다. 둘째, 음식이 들어온 직후 위장의 혈류가 증가하고 영양소 운반 작용이 활발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비타민C도 자연스럽게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즉, 속이 편안하고 흡수도 잘 되는 타이밍이 바로 식사 직후입니다. 원칙 셋, 비타민C의 형태는 몸 상태에 맞춰 고르는 것이 실용적이다. 시니어분들 중에는 위가 약하거나 역류 증상이 있어 비타민C만 먹으면 속이 쓰린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산도를 낮춘 중성 버퍼드 형태, 흡수가 천천히 일어나는 서방형 형태 등 부담을 줄인 제품을 선택하면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도 편안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건 처방이 아니라 몸의 특성에 맞춘 생활 전략입니다. 원칙 넷, 비타민C는 식단 기반 섭취가 항상 1순위다. 보충제보다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은 식단입니다. 가능하다면 하루 한 끼만이라도 고추, 브로콜리, 양배추, 오렌지, 키위, 토마토, 다음 중 두세 가지를 식탁에 올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기본 재료들만으로도 보충 제절반 이상의 효과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어서 비타민C를 더 잘 쓰게 하는 짝꿍과 방해 요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짝꿍, 철분. 철분은 피를 만드는 데 필수인데 흡수가 까다로운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식물성 철분은 몸에 들어와도 활성 형태로 바뀌기까지 여러 단계가 필요한데 비타민C는 철분을 활성 형태로 바꿔주어 흡수를 대폭 높입니다. 그래서 시금치, 콩류, 멸치, 간 같은 철분 공급 식품에 비타민C가 풍부한 식재료가 함께 들어오면 그 효과가 훨씬 더 커집니다. 예를 들면 고추를 넣은 시금치 무침, 귤 한 조각과 멸치볶음, 토마토와 콩 샐러드, 이런 조합이 모두 철분 흡수를 돕는 대표적 예입니다. 두 번째, 짝꿍, 콜라겐. 콜라겐은 혈관, 피부인 몸, 연골, 근육 등 거의 모든 조직을 붙들어주는 구조 재료입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을 만드는 효소를 활성화하고 섬유 구조를 단단하게 엮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콜라겐 식품이나 콜라겐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할 때 구조적 효과가 더 커집니다. 닭발, 사골국 같은 천연 콜라겐 식품도 마찬가지로 비타민C가 있어야 제대로 재료로 활용됩니다. 세 번째, 짝꿍, 물. 비타민C는 수용성 영양소입니다. 즉, 물이 있어야 이동하고 흡수됩니다. 반컵 정도는 부족하고 한 잔 이상의 충분한 물이 있어야 비타민C가 혈액을 타고 조직까지 안정적으로 도달합니다. 이제 방해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해 요소, 카페인. 커피, 녹차, 에너지 음료 속 카페인은 비타민C의 배출 속도를 높입니다. 즉, 몸이 써보기도 전에 후소변으로 빠져나가며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타민C 섭취 직후에 커피는 피하는 것이 좋고 최소 한두 시간 간격을 두면 흡수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해 요소, 술과 탄산음료. 술은 간이 알코올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타민C를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탄산음료의 특정 첨가물도 비타민C의 흡수를 떨어뜨릴 수 있어 섭취 타이밍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방해 요소, 칼슘 보충제. 칼슘과 비타민C는 흡수 경로에서 서로 먼저 들어가겠다고 경쟁합니다. 그래서 둘 중 어느 것도 흡수가 충분히 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비타민C는 식사 직후, 칼슘은 취침 전 이렇게 시간대를 나누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비타민C는 철분, 콜라겐물과 함께 들어오면 강해지고 카페인, 술, 탄산, 칼슘과 겹치면 약해집니다. 이 원리만 알아도 몸이 받아들이는 실제 효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하루 루틴을 어떻게 설계할지 실천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은 몸에 시동을 거는 시간.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은 밤새 쌓인 산화부산물과 노폐물을 정리하며 천천히 활동 모드로 전환합니다. 이때 비타민C가 들어오면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볍게 깨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후에는 고추 또는 파프리카 몇 조각, 토마토 1개, 귤, 오렌지 같은 과일 하나 또는 소량의 비타민C 이 중 하나만 섭취해도 충분합니다. 둘째, 점심은 기운이 꺼지는 시간. 점심 이후의 식곤증은 소화 과정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생기고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때 비타민C가 들어오면 에너지 생성 과정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오후의 기운이 한 번에 꺼지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직후 쌈 채소나 샐러드 한 줌,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채소 과일 한 조각 또는 비타민C 소량을 섭취하면 됩니다. 핵심은 점심 직후입니다. 이 타이밍이 오후의 에너지 곡선을 가장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셋째, 저녁은 몸이 스스로를 고치는 시간. 밤이 되면 몸은 낮 동안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혈관, 피부, 연골 근육의 미세 손상을 고치는 일을 합니다. 이때 비타민C가 있으면 콜라겐 재생과 항산화 정비가 원활해지고 다음날 아침 몸의 무게감이 크게 달라집니다. 저녁 식사 후 구운 채소 한두 가지, 귤베리류 같은 과일, 속쓰림이 없다면 비타민C 소량 이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위가 약한 분은 중성 버퍼드 형태를 사용하면 됩니다. 넷째, 실천을 돕는 생활 장치 만들기. 사람은 의지보다 환경에 더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장치를 만들어두면 루틴이 훨씬 오래 갑니다. 하나, 비타민C를 보이는 위치에 두기. 둘, 식탁 위 채소 과일을 작은 그릇에 미리 세팅. 셋, 식사 후 TV를 켜기 전에 비타민C 먼저. 넷, 외출 시 귤 같은 작은 과일을 가방 한쪽에 넣기. 이런 장치는 의지를 거의 쓰지 않고도 루틴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완벽함은 필요 없다. 비타민C는 이틀, 사흘 빠졌다고 해서 몸이 무너지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일주일, 한 달, 1년 동안 들어오는 날이 더 많은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하루 한 번은 꼭 채우고 가능하면 3번으로 맞춘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비타민C는 거창한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잡기 위해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재료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몸을 다시 돌보는 첫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한꺼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작고 꾸준한 실천이 쌓여 어느 날 문득 몸이 고맙다고 답하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작은 약속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댓글에 자신의 다짐을 한 줄 남겨주세요. 그 다짐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건네는 첫 다짐이자 내일의 변화를 만드는 작은 불씨가 됩니다. 만약 오늘의 내용이 나에게 또는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만드는 과학적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제가 더 정확한 근거와 더 따뜻한 조언을 드릴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